아, 또 이어서 할까요? 자, 어떻게 좀 빠른가요?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인데, 뭐, 굳이 뭐 빨리, 어,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어, 지금 제가 일장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다 카드에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라이블한 네트워크를 좀 공부를 해볼까요? 뭐가 릴라이블한 건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릴라이블한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보장이 된다. 폴트 톨러런스, 스케일러빌리티, 시큐리티, 퀄리티 오브 서비스, QS. 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는 릴리아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은 폴트가 났을 때 빨리빨리 이거를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리던던시 커넥션을 주는 겁니다. 얼터너티브 패스를 둬가지고 하나 링크가 페일 났을 때 다른 쪽에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unaffected 받도록. 그러니까 사용자는 모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장치가 돌아가셨을 때 그럼 얘가 빨리 리라우트 해가지고 원래 서비스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릴리아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이 들죠.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또 링크를 또 가져야만 되고 그럼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광운대학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두 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쓰는 목적이 별도로 스탠바이 형태로 하나를 죽여놨던 게 아니고 로드 밸런싱에서 쓰고 있다가 하나가 죽으면 한쪽으로 다 리라우트 시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폴트 톨러런트라는 것은 임팩트, 페일리어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펙티브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래서 대개 이제 멀티플 패스를 제공합니다. 돈이 더 드는 거죠. 릴라이블, 발음이 안 되네, 아침부터. 리던던시를 제공해 주는 거야. 리던던시를 줘가지고, 패킷을 스프릿, 양쪽으로 나눠서 보내는 것이고요. 네, theoretically different path를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뭐 해놓고 나서 로지컬하게 그쪽으로 못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패킷 스위치하고 서킷 스위치라고 전화망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전화망 같은 경우 전화망 이건 조금 좀 다른 약간 고급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 인터넷망에서는 이것이 가능한데 서킷 스위치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근데 사실 전화망에서는 리라우트를 이제 코어망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가입자선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망도 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가입자 라인 쪽에 내가 이쪽 라인에서 만약 죽어버린다.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 그러니까 액세스나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이쪽 가입자 링크가 죽어버리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는 조그맣게 했던 것을 크게 확장했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스케일러블 네트워크라는 것은 quickly, easily expand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뭐 하나 붙였더니만 전체 네트워크에 막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디자이너에 대한 그 역할은 뭐냐면 네트워크 스케일러빌리티 할 수 있도록 스탠다드와 그 프로토콜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스탠다드와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이것만 따르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네트워크 설계자가 그거에 대한 그 네트워크 설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스케일러빌리티고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데이터 서비스를 쓰는데도 이 숙련자들은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웹서버에 대한 것이 리스판스가 일정 시간 안 오면 답답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한정 기다리죠. 근데 음성하고 특히 이제 영상의 서비스가 나오면서 음성 영상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이미 전화망이라든가 TV망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막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컨버지드하는 네트워크에서도 그 서비스 품질이 나와줘요. 그래서 보이스 비디오는 리얼타임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라이브 비디오에 대한 것은 컨스탄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 있거나 혹은 포즈가 되면 이제 곤란하죠. 그거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게 퀄리티 서비스입니다. QS is primary mechanism입니다. reliable한 딜리버리 컨텐츠 오브 올 유저한테 하는 가장 프라이머리 메커니즘이고요. QS 팔리스가 있어야 돼요. QS 팔리스에 대한 것은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라우터가 그거에 대한 것을 서비스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음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것에 우선순위를 음성에다 준다든가 아니면 돈 많이 낸 사람한테 준다든가 그런 QS 팔리시에 따라서 라우터가 컨피규레이션이 돼야지 단순하게 first come first 서비스만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품질을 만족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건 네트워크 자체 인프라스트럭처가 시큐리티해야 되고요. 인포메이션도 시큐리티해야 돼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시큐어하게 동작을 하는데 만에 하나 뭐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유출이 됐다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 자체가 이것도 이제 시큐어하게 뭐 인크립션 돼 있어가지고 못 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하고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는 피지컬하게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접근 못하게 하는 거야. unauthorized access를 프리벤팅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는 건 데이터에 대한 것을 중간에 누군가가 봤을 때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골이 있습니다. 컨피덴셜한 거.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보게 하는 게 컨피덴셜이고요. 인티그리티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데이터를 깨지지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티그리티고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타임리 그다음에 릴라이블 액세스를 어슈런스 하는 겁니다.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것이 그래서 오토라이티브 유저가 그거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어베일러빌리티예요. 그래서 confidential, integrity, availability가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트렌드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트워크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하이테크 기술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것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뭐 항상 뭐 최신의 기술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있긴 한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가장 특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봅니다. 비오드라고 쓰는데 Bring your own device. 과거에는 디바이스를 회사나 학교에 갖고 올 생각을 못했었죠. 왜?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잖아요. 일단은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있는데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다 액세스해서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이 앞에 얘기한 시큐리티의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시큐리티에 대한 보면 unauthorized access를 프리벤팅 해줘야 돼요. 사실 제일 대학 내에서 사용자들을 인증하는 것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디바이스 자체를 인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디바이스만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아무나 막 들어와서 우리 캠퍼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디 우리 학교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게 접속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등록된 장비들만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오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갖고 오는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장치들, 회사에 들어오는 장치들도 보안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그래서 실은 여기 지금 여러분 온라인 지금 에듀케이션 합니다만 뭔가 개발할 때는 온라인에서 서로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 그런 이 기경험자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본다든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 비디오 교육 우리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20년 이상 교육 시장을 바꿨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 여름 캠프 하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1박 2일, 4박 5일 아니면 저희 제주도 가가지고 일주일 캠프 이런 걸 했었어요. 사실 이 교육도 만약에 한다면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캠프하는 뭐 그런 걸 해볼 수가 있죠. 저도 뭐 예를 들면 아두이노 2박 3일 캠프 해가지고 저희 대천 해수욕장 앞에서 2박 3일 동안 학생들 모아놓고 아두이노 캠프 하고 그랬었어요. 방학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줌으로 교육하는 거지 뭐 일반화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트렌드가 됐는데 이 트렌드에 대한 이 자료가 이미 코비드 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때부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교육, 줌 교육,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것이 약간 일반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게 더 익숙해진 세대가 될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환경은 뭐 여러분 뭐 스마트폰 써가지고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거 파일 서비스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하는 콘텐츠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뭐 학교 서버에다 하나 올려놨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지금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해서 어디서든지 간에 뭐 서비스 쓰는데 지장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설명 나옵니다. 그래서 비오드에 대한 거, 여러분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는 거죠. 엔드 유저가 상당히 편하게 프리덤 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인포메이션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랩탑,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e-리더라고 하는 아주 many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anywhere, any device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하는 건 제가 지금 웹엑스도 일종의 그 툴이 되고 있고요. 시스코 웹엑스도 툴이 있고요. 줌도 그거 하나가 되겠고요. 콜라보레이션인가 하이 프라이어리티 비즈니스 인 에듀케이션. 웹엑스 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웹엑스 팀 가지고 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팀 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웹엑스 여기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뭐 스페이스 열어가지고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비디오라는 것이 anyone, regardless where they are located.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영상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것이 상당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아주 오래전에 나 때는 말이에요. 비디오 컨퍼런싱이 되는 통신 네트워크가 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비디오 컨퍼런싱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서비스였어요. 차라리 브로드캐스팅은 다 뿌려버려가지고 안 받는 사람 받으면 되는데 비디오 컨퍼런싱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서비스였어요. 근데 뭐 지금 아주 쉽게 되고 있고요. 비디오가 상당히 그 이펙티브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는 좋은 정보가 되고요. 텔레프레젠스 파워 is one of working everyone everywhere. 뭐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광고는
그렇죠. 뭐 시스코 이런 면에서 앞서 나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웹엑스에 대한 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웹엑스를 이렇게 잘 쓰면 된다라고 하는 광고인데 뭐 꼭 이것이 시스코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이 뭐 기업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고 기업에서 이런 거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현대자동차는 잘 모르겠지만 다 이런 툴을 갖고 나서 워크플레이스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파일, 백업 파일에 대한 것을 스토어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데이터 센터는 조금 용어는 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으로 놓이는 형태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쓰는 물리적인 공간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5G 이동통신망 혹시 이제 공부하실 기회가 되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자율주행차에 대한 차량 정보에 대한 것이 클라우드에서 받아요. 근데 클라우드도 저쪽 센터 클라우드가 있고 엣지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 엣지 클라우드에서 받아야 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받고 조금 시간 걸리거나 뭐 보관해야 되는 건 조금 센터 클라우드에 넘기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근데 어딘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내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가 없죠. 상당히 적으니까. 라저 데이터 센터,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네 가지에 대한 최근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더 나오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진짜 프라이빗상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우리 나 혼자만 쓰는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같이 섞여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커스터머가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커뮤니티 클라우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커스텀 클라우드에 대한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나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클라우드에 대한 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클라우드라는 것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홈에 대한 트렌드가 나와 있네요. 홈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내가 편하게 쓰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가전제품이랑 많이 연결되고 있고요. 가전제품이 AI 기능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뭐 AI 스피커라든가 뭐 홈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오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가 이거 식사를 만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캘린더, 이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캘린더 가지고 나서 일정 만들고 하듯이 그다음에 내가 언제 도착할지를 보고 나서 5분이 그걸 판단해 가지고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스마트 홈 테크놀로지가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가전제품 광고 보고 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쪽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라인 네트워크, 이 파워라인 PLC 커뮤니케이션을 전력선 통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력선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일부 가구, 일부 공장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워라인 PLC,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PLC 네트워크는 이제 전력선을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인데 노이즈가 가장 많이 타고 들어오는 데가 실은 전력선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에서
PLC를 쓰고 있고요. 스탠다드 파워라인 아답터를 써가지고 랜 디바이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좋긴 하겠죠. 랜선 따로 없이 파워 라인만 꽂으면 파워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유스 원제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cannot reach all the device. 그러니까 뭐 집에 와이어리스가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안 될 때 파워라인 쓰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PLC 통신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에 하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이게 제가 아까 와이브로에 대한 설명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여기 ADSL이라든가 케이블 깔지 못하는 때 굳이 뭐 깔아 또 돈이 안 되는 지역, 뭐 그런 각국의 나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집에 네트워크 유선을 랜을 깔고 여기에 통신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신해서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DSL 케이블 모뎀이랑 같이 와이어리스라도 하나의 옵션이 된다. 홈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와이어리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와이브로가 실은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와이브로가 그 전신이 우리는 모빌리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있고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라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언제? another solution인데 여기 보면은 셀룰라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안테나를 외부에다 설치해가지고 하우스 여기다가 설치해서 내부에는 그냥 유선으로 깔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 시스코에서도 사이버 옵스라고 해서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뭐 오픈해가지고 기존에 수강했던 사람한테 보내줄 생각도 있긴 해요. 자우전 사이버 옵스라고 해서 옵티컬 시큐리티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시큐리티 일단 누가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보면 여기 나오면 external threat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리 침입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compromised 그러니까 감염된 호스트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타겟 혹은 뭐 빅팀 희생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이 세트에 대한 이 빅팀 희생자 혹은 컴프로마이즈 감염된 컴퓨터에 되는데 외부 공격 있지만 내부 공격이 실은 더 무섭죠. 내부 고발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도 고려해야 돼요. 파이어월 설치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필터링 걸었다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특별한 디바이스, 툴, 어떤 테크닉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시큐하고 어떤 이 공격에 대한 미티게이션은 완화시키는 거지 완전히 막는 거는 못하니까 완전히 막으면 제일 좋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고요. 네, threat vector, ITB, external, or internal. 그래서 threat vector라는 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은 external이고 internal하게 일 수 있다. external하게 threat하는 거, 외부 공격하는 걸 보게 되면 바이러스, 웜, 트로이안 목마. 나중에 이거에 대한 것은 시큐리티에 이제 다시 다 설명이 납니다.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갑자기 광고 뜨듯이 스파이웨어는 몰래 들어와서 뭔가 내 거를 빼가는 거.
지로데이 어택, 특정한 날에 그냥 팍 얘네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세트 액터 어택, 뭐 여러 가지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어택, 정상적으로 오면서도 사주한 뭐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인터셉션,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빼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외부에서 하는 공격이고요. 내부 공격은 뭐냐? 어, 디바이스를 로스트, 스톨런, 아예 디바이스를 훔쳐가네요. 이거 아예 망가뜨리거나. 혹은 또 여기 보면 외부 장치를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내부 장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 장치를 올라갔다 씹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스유저 바이 인플로이, 사용자가 마치 뭐 고의가 아닌데도 일부러 하다 보니까 뭐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멜리셔스 인플로이, 자기의 목적을 갖고 나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한 거 어떤 것이 있냐면 멀티플 레이어, 그러니까 각 레벨마다 이제 시큐리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시큐리티 솔루션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각 계층 혹은 디바이스별로. 그래서 뭐 저희가 파이어월 설치하는데 그 DMZ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설치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뭐 약간 어떻게 되나요? 범퍼링 해야 된다고 하나? 이렇게 한 번 뚫고 또 뚫고 내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 스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컴포넌트는 엔티바이러스, 엔티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가장 말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뭐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어가지고 액세스 할 때 unauthorized access는 전부 다 프리벤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파이어월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있냐면 데디케이트 파이어월 시스템 뭐 한다든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서 허용된 패킷만 들어오고 허용된 플로우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IPS 시스템을 설치하든가 그 다음에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 해서 외부에서 혹은 내부자들끼리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PN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도 많이 PC도 그렇고 이걸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시큐리티,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위칭하고 어떤 라우트 인프라스트럭처를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디를 이제 해야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자기는 시스코 내부적으로 프로페셔널 가는 패스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겁니다. 지금 하는 게 CCNA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CCNP, CCI 이렇게 해서 IT 프로페셔널 CCNA 가는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분해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분해 어소시에이트 있고 뭐 이렇게 대분해 이렇게 또 개발자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어소시에이트 과정밖에 하나밖에 릴리즈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지금 자격증 취득은 요것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CCNA에 대한 서티가 어떤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차세대에 대한 기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때까지 필요한 것만 가장 입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P, 파운데이션, 시큐리티 토픽을 다루고요. 와이어리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까지 CCNA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서티, 새롭게 나온 것에서는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스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뭐 운영자, 개발 운용자들, 운용자보다는 약간 개발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아카드닷컴에서 여러분 잡 오퍼튜니티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탤런트 브리징, 제가 탤런트 브리징 하는 이벤트 있을 때 여러분한테 전체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시스코에서 여러분 사이트로 직접 이메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있으니까 참가해서 자페어라든가 이런 기회를 여기서 어, 하게 되고,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CCNA 자격증을 요구하고 막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프랙티스 앤 퀴즈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래는 제가 1장을 1시간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공유됐는데요. 일단 내용이 여기서 한번 끝났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3분인데 11시 4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